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1월 11일인가요? 어이구 오늘 11, 10일이네요. 11월 11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와대 해동 황교안과 손학규 선거제 놓고 고성 주고받다 입니다. 어저께 저녁 6시 만찬이 있었죠. 모친상을 당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한 3시간 가까이 아주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이 이루어졌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은 특히 선거제도 이 개혁안 있잖아요. 선거제 개편안 가지고 황교안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가 고성을 주고받았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해방 이후 군정도 겪고 참 많은 이 정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아무리 여야가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더라도 선거법에 관한 한 해방 이후 제 정당들은 선거법 일종의 게임의 룰이잖아요. 사실 전쟁이거든요. 선거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거전쟁에서 룰이 중요한 겁니다. 스포츠 게임에서도 게임의 룰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야 간에 ABC로서 선거법을 개정을 할 때는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를 하는 것이 여야 간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선거법 개혁안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253명 지역구 의원과 47명 국회의원 토탈해서 300명 국회의원의 명운이 달린 문제잖아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구성원이 된 제 정당들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진지한 합의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갈등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유한국당과 협의도 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문제가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4월에 있었던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이것을 패스트 트랙이잖아요. 패스트 트랙에 올라타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여기에 동조하는 범여 군소 정당들이 얼마나 밀어붙였어요. 그때 온몸으로 저지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이 아니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온몸으로 패스트 트랙에 상정되는 것을 막았으나 결국은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편안이 11월 27일 이후에 국회에 부의가 되고요. 이것을 국회의장 문희상이 직권상정을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끝납니다. 그 정도로 패스트 트랙에 안건이 올라간다는 것은 일정 기일만 채우면은 그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 180일을 주고 법사위에 90일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 60일을 주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80일, 90일, 60일이니까 전체 330일 이내에 끝나라는 거고요. 각 상임위별로 아니면은 법사위별로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을 때 그 날짜만 채우면은 그 다음 프로세스를 밟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정말 무풍지됩니다. 그런데 4월에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무지막지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잖아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일치기 해방 이후 한국 의정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폭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0명을 족쇄를 채워버렸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이게 참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교안 대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렇게 강하게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손학규 대표가 보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미지가 괜찮았는데 요즘 손 대표가 하는 행태를 보면은 아니 지 양반이 옛날의 손학규인가 할 정도로 정말 이번에 청와대 만찬에서도 손학규는 그 치매 증상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지적을 했다니까요. 지가 뭔데? 한교안 대표가 항의합니다. 그렇게 라니요 하고 맞받아쳤죠. 아니 정치를 그렇게 한 쪽이 어딘데? 아니 손학규 대표가 정치 경력은 한교안 대표보다 훨씬 더 오래된 선배지만 국회의원 100명 이상을 거느린 제1야당의 대표에게 소수정당의 대표로서 그것도 반쪽 난 바른미래당의 식물 대표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누가 어떻게 정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과 한교안 대표는 장렬하게 전사를 한 거예요. 그 결과로 국회 선진화법에 묵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손학규나 정동영이나 심상정이나 이 사람들이 법녀연합군이 순리대로 협의를 해서 갔으면 합의가 나왔겠죠. 그렇게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상의도 없이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했는데 왜 손학규 대표가 삼중대장으로 나서서 그래도 손학규가 한국 정치권에서 시니어 리더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망발을 일삼았느냐고요. 정식으로 손학규 대표는 한교안 대표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재 역할을 자청하면서 진화를 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뭐 서로 악수는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손학규 대표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한교안 대표는 정치권 선후배를 떠나서 대한민국 제1야당의 국회의원 100명 이상을 거느린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서 예우를 해야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연합군이 진정성 있는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도출했습니까? 그냥 자유한국당 제쳐버리고 밀어붙이니까 온몸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막았던 게 지난 4월달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제1야당 대표 애우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양자회담 하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교안 대표하고 여야 영수회담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수 정당들, 어석 10석도 안 되는 정당부터 시작해서 몇십 석이 불과한 이 소수 정당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예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손학규당이, 바른미래당이 지금 반쪽 나 있잖아요. 실제로 손학규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망언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석 6석밖에 안 되는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을 대표해서 또 손학규 편을 들고, 정동영 대표, 거기는 10석도 안 돼요. 거기도. 이런 피레미 같은 소수 정당들 대표들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예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교만이에요. 제1야당 대표를 제대로 파트너로서 예우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협의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긴 했지만은 협상은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한 대표는 당에 들어가서 긍정적으로 논의에 붙여보겠다라고 하다 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정동영 대표도 뜨거운 논쟁과 토론이 진행됐다.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이해찬은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등 논의할 수 있는 여러 단위가 있는데 한국당이 한 번도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아니, 판을 깔려면은 그 판에 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지 가지. 지금 청와대 간접만찬처럼 이런 모양새잖아요. 아니, 제1야당 대표로서 웨이트가 무게 비중이 있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정계특위 등 그동안의 선거제 개혁안 논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참 이것도 문제예요.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5년 중에 이제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그러면은 파트너인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인 한교안 대표도 예의를 갖추어서 예의를 해줘야지. 예우를 해야죠. 그저 9석, 6석, 실제로는 20석도 안 되는, 왜냐면은 바른미래당은 뭐 반토막 났잖아요. 20석은 그냥 뭐 다른 사람 몇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중에 완오브댐으로 섞어가지고 여야 5당 대표 만찬을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보세요. 지금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1중대, 2중대, 3중대가 총출동했잖아요. 1중대, 더불어민주당은 1중대 뭐예요? 정의당 2중대 뭐예요? 평화당 3중대,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입니다. 몇 대 몇이에요? 1 플러스 3, 4대 1이에요. 4대 1
게임을 하도록 한교안 대표가 4개 정당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언페어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입만 열면은 공정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공정하게 하려면은 6석, 9석, 실제 영향력 10석도 안 되는 당대표들 덜덜이 세워가지고 한교안 대표의 말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역할 하게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을 때 이걸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앞으로는 여야 5당 대표 이런 만찬이나 회의 같은 거 있을 때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참석을 하지 마세요. 이런 자리 가는 거 아닙니다. 여야 영수회담으로 가서 1대1로 주문할 거는 주문하고 받아낼 거는 받아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